민주당이 20대 여성의 정치 신인을 공동 비대위원장에 앉히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젠더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겠죠.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의 카드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인 박 비대위원장,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죠.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20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활동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난 1월 박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로 이어졌죠. 박 비대위원장으로선 제도권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 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으로 가뜩이나 신고가 어려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거 막바지 이 후보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결국 공동비대위원장이란 이 중차대한 직책까지 맡게 된 겁니다. 자, 박 비대위원장을 당 쇄신을 위한 새 얼굴로 내세운 민주당. 좋든 싫든 특정 버스에 탑승하게 됐는데요. 바로 젠더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는 이미 전부터 자리를 잡아놨던 분이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라 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거 전략으로 젠더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온 공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운 게 박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석인데요. 2030 여성을 대변한 박 비대위원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스스로 젠더 프레임에 갇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젠더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게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30 여성의 마음에 묻었던 박지현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이런 거대한 프레임까지도 생겼는데요.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짜서 어찌됐든 젠더버스에 동승하게 된 박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아니나 다를까 벌써 1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을 두고 혹평을 내놓은 건데요. 비대위원장 김혜영, 이런 게 기대되고 두렵지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180석 정의당,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아냥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수자 정치는 페미니즘 등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비대위원장, 결코 소수가 아니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수자 정치라고 하기엔 민주당의 입당러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게 선거 이후에 신규 입당을 했고 지금도 입당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자 정치라고 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성 등 특정 계층에만 초점을 맞춘 쇄신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염려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일구겠다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불평등 이슈를 완화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권면 폐지라던가 부처를 통폐합하여서 그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젠더버스에 동승한 상황이 탐탁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비대위원장 대 30대 남성 당대표의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요. 젠더 논쟁에 공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한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공천 혁신 등을 내세우며 다시 운전대를 다잡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공천의 방향을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택시 면허까지 보유하고 있지만요. 이 대표가 운전대를 잡은 택시는 믿기 어렵다는 이들도 있죠.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 대표와 당대표 경선에서 혈전을 벌였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대선 막판 이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8% 이긴다, 10%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뭐 8 내지 10%? 안 찍어도 이기네? 하고 안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선거는요, 절박해야지 이기거든요. 이 대표 비판을 쉽게 넘기는 스타일은 아니죠. 다만 이번엔 본인이 아닌 호위무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핵관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입니다. 이 핵관답게 이 대표가 즐겨 쓰는 용어로 나 전 의원을 반격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후배 정치인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게 해가지고 과도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막말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억까를 중단하시는 것이 네거티브 논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경쟁자인 나 전 의원에게 했던 말이죠. 김 실장은 이 말을 고스란히 나 전 의원에게 돌려줬는데요. 부하내동해 억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AI 윤석열, 59초 쇼츠, 페이스북 단문 공약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주목받고 캠페인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서 이 대표의 공을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비대위는 흐트러진 당심을 한데 모으고 지방선거를 총지휘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 그런 만큼 당의 명운을 20대 정치 신인에게 맡기는 건 아니란 처사라는 비판도 있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10년에 달하는 운전 경력이라도 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제 막 면허를 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젊고 여성이고 본인이 실제로 또 노력을 해왔잖아요. 본인이 그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뭐 방송 언론이든 활동을 하면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검증받아야죠. 박 비대위원장도 이런 우려의 시선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력은 짧아도 열정이나 의지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결의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닥친 위기를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뭐 사선, 오선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야의 두 젊은 리더들을 둘러싼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둘을 바라보는 당 내외 시선은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지방선거는 젠더 대결 구도 이대녀 박지원 대 3대남 이준석.